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꼭 한번 나눠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신 분들 계시죠? 아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으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벌려고 온갖 일 다 해보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애들 옷 먼저 사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주변 분들도 다 그랬고요. 애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등록금 마련하려고 집까지 팔고 애가 결혼한다면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노후 자금 덜어내고 그게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퍼주고 다 해주고 내 모든 걸 바친 끝에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자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 묻나요? 명절 때 따뜻하게 맞아주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는 않나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즘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하신 분이 정작 나이 들어서는 자식한테 연락 한번 하기가 눈치 보인다고 하세요. 손주 좀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명절에 고향 내려오라고 하면 귀찮아하고 그렇다고 서울로 올라가자니 짐 되는 것 같아서 차마 못 가고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식한테 다 퍼주고도 정작 본인은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반으로 쪼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랐던 노후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숭고한 사랑이라고 믿었죠.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효도, 가족, 희생,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힘드니까요. 자기들도 직장 다니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월급은 적고 집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게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신경 쓰이고 귀찮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고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당연해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계속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버려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이 공짜로 주어졌을 때는 더욱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뭔가를 해줘도 자식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그걸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부모가 너무 많이 퍼줄수록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쉽게 얻으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꾸 뭔가를 해주고 돈을 대주고 시간을 내주면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 부모는 우리 없이는 못 사는구나,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부모는 항상 주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항상 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주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지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집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식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어요.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 결혼할 때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손주들 태어나면 애 봐주러 다니고 그렇게 80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형이 모셔야지, 아니 동생네가 집이 넓잖아, 이러면서 서로 떠넘기더래요. 결국 요양원에 모셔졌는데 명절에도 찾아오는 자식이 없대요. 바빠서,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회사 일이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 인생을 좀 더 챙길 걸 그랬어. 애들한테 다 주지 말고 내가 쓸 걸 그랬어. 가슴이 먹먹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정작 본인은 빈털터리가 돼서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자식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항상 돈을 대주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가 항상 애를 봐주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자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식들에게 경계선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라는 선을 그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부모는 그걸 다 들어줘야 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잡아다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파서 물고기를 못 잡아오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왜 오늘은 물고기가 없어요? 라고 따지더래요. 그 아버지가 깨달았죠.
자기가 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그냥 물고기만 계속 갖다 줬구나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만 했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기만 했지 돈을 버는 법, 돈을 모으는 법, 돈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평생 퍼주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 큰 자식들인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 바꿔야 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독립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자식들이 돌봐줘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대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돈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생사가 달린 급한 일인가요? 아니면 자식이 조금만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쓰면 해결될 일인가요? 많은 경우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정말 급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한테 받으면 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출받거나 자기가 아끼거나 자기가 더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부모한테 받는 게 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계속 우리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이 집을 산다고 해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다 줬대요. 몇 천만 원을 딸한테 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딸은 그 돈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은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결국 혼자 병을 키우다가 큰 병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 좋은 일 한다고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고 정작 나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소중해요.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주고 나서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내 노후 자금에 문제가 없나?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돈은 남아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예일 때만 도와주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식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서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나중에 자식들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인생을 챙기신 게 옳았구나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한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그걸 엄청난 부담으로 느낄 겁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이라고 생각하죠.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돈을 지키고 우리 노후를 우리가 책임지면 자식들은 훨씬 편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자식들은 마음이 편해요.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지내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손주 봐주는 문제가 그래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손주는 예쁘죠. 보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손주를 봐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딸이 직장 다닌다고 해서 손주를 맡아서 키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손주를 봐주셨죠.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나가고 본인 건강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딸은 당연하게 여기더래요. 엄마가 봐주시니까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고 용돈도 안 주고 그냥 공짜 육아 도우미 취급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 봐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안 봐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엄마가 나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엄마가 안 봐주면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사랑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아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손주를 보고 싶으면 가끔 보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그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같이 봐주고 우리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봐줄 필요는 없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식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함부로 쓰면 자식들도 우리 시간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간을 우리를 위해 쓰세요. 손주 봐주는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손주는 가끔 보면 더 예쁘단다. 애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자식한테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책임감도 생기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주면 자식들은 영원히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주는 게 사실은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도 함부로 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우리한테 뭘 바라거나 우리가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식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미안해 할까요? 왜 자식들 눈치를 볼까요? 그건 우리가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우리 엄마 좋다, 우리 아빠 최고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죠.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식들은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봐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존중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엄마 외로워, 자주 와줘라고 하면 자식들은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면서 귀찮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엄마는 바빠, 친구들 만나야 해, 여행 가야 해라고 하면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이상하죠? 하지만 인간 심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을 덜 필요로 할수록 자식들이 우리를 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수록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하잖니라고 말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불행하고 외롭고 그러면 자식들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우리를 더 잘 모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불편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지내시니까 난 내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5번째로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죽으면 자식들한테 이만큼 남겨줘야지 하면서 평생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자식들한테 주지 마세요. 아니, 주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주세요. 살아있을 때 미리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받은 자식들은 부모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요. 제가 주변에서 본 케이스만 해도 그래요. 재산을 미리 나눠준 부모님들 나중에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오고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지 않고 왜냐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유산을 아직 안 나눠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 때 찾아오고 잘 챙겨요. 왜냐하면 아직 상속이 안 끝났으니까요. 좀 속물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유산은 우리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받게 하세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세요.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다 쓰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라고. 자식들이 말하면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모아라고 하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돈은 우리가 번 거예요. 자식들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돈을 우리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차라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쓰고 자식들한테는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유언만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6번째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세요. 건강에 투자하고, 취미에 투자하고, 관계에 투자하세요. 병원 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약값 아깝다고 약 안 먹지 마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뭐든 좋아요. 등산, 수영,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뭐든지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자식 키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이제 하세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세요. 동창회도 나가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살아야 행복해요.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우리 세계가 있어야 해요. 7번째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이제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생각하세요. 자식들도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도 어른이니까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뭔데 엄마한테 그래?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세요. 우리도 어른이에요.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하고 서로 존중하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만날 때도 진심으로 반갑게 만나게 되고 헤어질 때도 아쉬워하게 됩니다. 8번째로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게 당연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죠. 외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자식들한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자식들이 우리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자식들한테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라고 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차라리 그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방법은 많아요. 외로움을 자식들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맞아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예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9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우리를 잘 안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져요. 10번째로 용서하세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못되게 굴었던 일,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일 다 용서하세요. 그 일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요. 자식들은 그런 거 기억도 못해요. 우리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세요. 그래, 애들도 힘들었겠지. 나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자식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게 돼요. 반대로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고 자식들한테 의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더 잘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불편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기세요. 우리 돈을 우리를 위해 쓰고, 우리 시간을 우리를 위해 쓰고, 우리 마음을 우리를 위해 쓰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평생 충분히 희생했어요. 충분히 헌신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상받을 시간이에요. 그 보상을 자식들한테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면서 즐겁게 보낼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연락할까? 기다리지 말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점심이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생각나면 우리가 먼저 연락하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니?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밥 먹으세요. 혼자 계시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세요.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자식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돈 쓸 때도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이 돈을 아껴서 자식들한테 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돈은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좋은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건강도 챙기세요. 병원 가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약 먹어야 하면 제때 먹고 운동해야 하면 하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게 없어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자식들 위해 다 바치고 정작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죽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탈무드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신이 물었대요. 너는 내 인생을 즐겼느냐?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제 인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신이 그럼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했대요. 우리 인생은 신이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선물을 즐겨야 해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자, 이제 마음을 다잡으세요.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 아빠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도 너희 인생 잘 살아.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놀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인생을 찾으셨구나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뭘 바라지 않고 자식도 부모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없고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고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예요. 의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자식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자식들은 또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면서 부담스러워해요. 차라리 우리가 안 하면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전화 안 하시지? 하면서 걱정하게 돼요. 그때 전화 오면 엄마 바빴어.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지 이렇게 말하세요. 둘째, 손주 봐달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식들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돈 달라고 하면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즉석에서 그래, 줄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라고 하고 며칠 뒤에 대답하세요. 그 며칠 동안 진짜 필요한 일인지 우리가 줘도 되는 돈인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뭐든 좋아요. 서예, 노래, 춤, 그림, 운동, 뭐든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세요. 그게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섯째, 친구 한 명이라도 자주 만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웃고 수다 떨어야 행복해요. 자식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챙기세요. 여섯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뭐든지요.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일곱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져요. 여덟째,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자식들이 뭔가 해주면 아, 고맙네 하고 안 해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한 길이에요. 아홉째, 유언장을 써두세요. 우리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다 써두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엄마 아빠 유언장 써뒀으니까 나중에 그대로 하면 돼 하고 말해두세요. 열째,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해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내 자신이 되어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빠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해요. 평생 엄마로, 아빠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 때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면 자식들도 배워요. 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구나 하고요.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매달리고 외롭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그럼 자식들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늙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불행하게 늙으면 자식들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자, 이제 정말로 마음을 바꿀 때가 됐어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말하세요. 오늘도 내 인생을 살자. 나를 위해 살자. 내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평생 자식 위주로 살다가 갑자기 나 위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1년이면 365가지가 달라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섭섭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존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자식들도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챙기는 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식한테 다 퍼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어른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식한테 다 해주는 게 오히려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라고 하면 그게 진짜 자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모가 다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게 자식들이 성장할 기회예요.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른이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엄마 아빠는 너희를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이 있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사세요.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플 거예요. 하지만 견뎌야 해요.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섭섭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70이 넘어서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위험해요 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 인생 엄마가 살겠다고 하시면서 밀어붙이셨어요. 처음에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셨대요.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러다가 용기가 나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동남아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신대요. 혼자서요.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반대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한대요. 우리 엄마 70 넘어서 혼자 여행 다니신다면서 자랑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한대요. 엄마 어디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면서요. 재밌죠?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매달릴 때는 자식들이 귀찮아하더니 할머니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지 않다고,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즐기면 돼요. 여행을 못 가면 동네 공원이라도 산책하세요. 비싼 옷을 못 사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라도 입으세요. 고급 레스토랑을 못 가면 집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하고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요. 60, 70이 넘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아니, 지금 시작해야 해요.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빠르고 모레보다는 내일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달라지세요.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 이제 좀 달라질 거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고 엄마 아빠 인생은 엄마 아빠가 살 거야. 그렇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세요. 자식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을 살고 싶어진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손주 봐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돈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자식들도 불만스러워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식들도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자식들한테 매달리면서, 자식들 위해 희생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보내시겠어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다 빈털터리가 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그래야 자식과도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자식들도 부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뭔가 하나라도 바꾸세요. 자식한테 전화하지 않기, 손주 봐주기 거절하기, 나를 위한 작은 선물 사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나기, 뭐든 좋아요.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들을 보면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나이 드는 것의 특권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냉정해져야 해요.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자식과도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